지금부터 코롱 인보사 사태 50일 정부의 책임 있는 진상조사와 환자들에 대한 실질적 대책만을 추구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국회의원 윤소아 의원실과 건강과 대안,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모두 발언으로 윤소아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정의당의 윤소아입니다. 인보사 사태. 국민들에게 알려진 것이 3월 30일이니까 오늘로 50일이 지났습니다. 인보사 사태는 세계 최초 허가라는 미명 아래 무릎 연골 세포 치료제를 부실 허가해 전 국민을 속인 한마디로 사기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임상연구 기간까지 하면 총 17년간 연골세포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신장세포였다는 것입니다. 허가는 우리가 내줬는데 이 사실은 미국에서 확인해주고 회사가 세포 바뀐 건 자신들도 몰랐다 거짓말하니 그 거짓말은 일본 회사가 또 확인해주는 어이없는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지난 50일 동안 식약처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국민을 기망한 코롱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고 코롱 자체 증명 자료 제출을 기다리고 사건의 핵심이 될 수도 있는 미국의 코롱 티슈진에 대해서는 50일이 됐어야 현지 조사를 가고 책임을 져야 할 정부가 고의로 늑장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제대로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에게 의심받고 있습니다. 인보사를 사용한 환자들은 또 묻고 있습니다. 무릎 연골 좋아진다고 주사를 맞았는데 무릎에 콩팥세포를 놔준 셈이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100%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치료받은 3,700명의 국민들은 무슨 죄로 앞으로 15년간 추적 조사 대상이어야 합니까? 식약처에게 50일의 시간을 줬습니다. 식약처가 약속한 시간도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제 분명한 것이 있다면 식약처에만 맡기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련된 부처들이 적폐청산을 하듯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분명히 이야기드린데 조용히 은근슬쩍 넘어가려 하지 마십시오. 모든 국민이 눈 크게 뜨고 정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시절 규제를 안 하고 허가를 해준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이대로 어물쩡 조사를 끝낸다면 정부의 무능을 넘어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검찰 또한 바뀐 세포 성분에 대한 증거 조작, 인멸 우려가 있으니 압수수색 등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원인 규명을 통한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작이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요 전문가 발언입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이고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회 사무처장인 정영준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인보사 사태가 처음에 발생을 했을 때 이제 저희들은 당연히 허가 취소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약을 투여받은 3,700여 명의 환자분들이 다 조사가 들어가서 관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이 3,700명이 되는 환자들에 대해서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4월 15일에 발표한 중간 보고를 따르면 코롱이 사실은 이 약품안리원, 안전관리원과 함께 공동으로 이 환자들을 추적 관찰하는 걸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코롱은 사기 기업입니다. 지금 이 수사를 받아야 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의 3,700여 명에 되는 이 환자들의 15년간의 추적 관찰을 위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저희는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가짜약 그리고 이렇게 위험한 약이 시판이 됐다는 점이 밝혀졌다면은 이 약의 성분이 무엇이고 이런 부분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실제로 지금 이 국민들이 직접 투여를 받았기 때문에 이 국민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추적 관찰하고 코호트 관리를 해서 향후에 벌어질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데 현재 보건복지부는 전혀 나서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이 인보사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항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코롱 제약만의 무슨 문제인 것처럼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하고 당선이 된 그런 정부입니다. 당연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발생한 이 3,700여 명의 이런 선의의 피해자들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추적 관찰돼야 되고 그리고 이분들이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충실히 정부 기관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확인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좀 더 드리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당연히 이 약이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자마자 사실은 국내에 시판된 약을 수거를 해서 검사를 시작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러한 진행이 거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초기에 뭐 마스터셀 단계에 뭐 미국에 있는 어떤 셀뱅크나 아니면 좀 충주 공장에서 처음에 만들어내고 있는 셀뱅크 정도만 지금 확인을 하고 있고 실제 환자들이 투여받을 당시에 이 제품이 어떤 식으로 관리되고 있었고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전혀 추적 관찰하고 있지 못한데 결국 식약처는 이런 것을 해낼 능력이 저는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맡긴 것을 빨리 지금 철회를 하고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산하기관들과 함께 이 문제 해결을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에 이어 건강과 위한 연구원이고 총무의대 교수로 지식재능고 있는 김병수 교수님 모시고 발언 드리겠습니다. 예, 좀 과학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식약처가 진행하고 있는 조사들은 마음만 먹으면 2, 3일 만에 끝날 수 있는 그런 실험에도 불구하고 벌써 50일을 넘기도록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게다가 식약처는 제3자가 아니라 사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조사가 나온다고 해도 사회적으로 상당히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검찰의 신속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수사의 핵심은 세포가 언제 바뀌었냐가 아니라 처음부터 과연 존재했는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식약처는 생리 당시 형질 전환 연골세포라고 말하고 있고 포rum 측은 처음부터 293세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거나 업체가 조작된 자료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정상 중간에 세포가 바뀌는 일은 쉽게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많고요. 게다가 세포를 분리한 후 특성을 확인함으로 중간에 섞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형질전 연골세포를 만드는 데 실패했다는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형질전 연골세포는 없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모든 실험과 임상 결과는 과학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수시로 달라지고 앞뒤가 맞지도 않는 코롱 측의 변명을 계속 들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실제로 형질 전 연골세포가 있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검찰은 증거인멸이나 조작이 있기 전에 가능한 빨리 압수수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세포의 실체를 밝혀야 합니다. 293세포는 연구용이지 치료용 세포가 아닙니다. 게다가 현재까지 어떤 GP2-293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전혀 조사한 바 없습니다. 만약 바이러스 생산용 GP2-293이라면 상대적으로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 293세포가 바이러스 생산용 GP2-293인지 아니면 형질 전환된 GP2-293인지 그것도 아니면 정체불명의 293인지를 주사액을 직접 수거해서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세계 최초로 동물이 아닌 3,700명의 사람에게 293세포를 주사한 전례가 없는 사건입니다. 이것 자체가 연구 대상이기 때문에 정부는 통상적인 절차가 아닌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환자의 건강 상태를 관찰하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 집행위원장님이신 이찬재 변호사님을 모시고 전체적인 문제점과 더불어 법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인보사 사태는 의약품 임상시험 및 품목 시판허가 제도와 유전자 치료 등 재생 의료 허가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중대한 사태입니다. 지난 17년여 동안 여러 차례의 임상허가 승인 과정과 품목 허가 과정에서 약품 개발 임상허가 및 품목 허가권을 갖는 식약처가 민간 제약사가 제출한 허가 신청 서류만을 기초로 해서 승인 및 허가를 하였을 뿐이지 주사액으로 된 그 내용물이 과연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지 여부나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관한 실질적인 확인은 고사하고 허가받지 않은 암세포 동종 신경세포류가 주입된 주사액 앰플의 내용물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사건입니다. 연구 요지가 엄격하게 정립되어 있는지 의문인 우리 현실에서 제약사가 대가를 지급하고 의뢰한 민간 연구진의 연구자를 기초로 식약처의 소유 및 문연 심사만으로 인허가 과정이 진행되었을 뿐이지 정작 연구 결과에 대한 공적 기관이나 연구진의 검증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제약사의 기업 윤리만을 믿고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백지로 맡기는 것이 의약품의 인허가의 참담한 현실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주사액 시술을 받은 3,800여 국민들이 고통과 불안의 나날을 보내는 지금 식약처 당국자나 해당 기업 누구 하나 책임지는 자들이 없습니다. 이번 인보사 사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약기업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교훈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 정부 책임하에 유전자 치료제 등에 대한 엄격한 임상시험 허가 관리를 요구합니다. 국민들로부터 의약품 인허가의 책임을 부여받는 식약처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나 다름없으며 이는 식약처가 태생적으로 생명과 안전권을 기초로 해서 건강권을 보장하는 규제당국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식약처가 규제부처로서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식약처를 망가뜨리고 별도의 관리체계를 통해 조건보호가 및 빠른 약품의 시판을 불러일으킬 첨단 재생의료법안은 폐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첨단 재생의료법안은 제2의 인보사 사태를 불러일으킬 신속처리 등의 규제 완화책이 들어있고 인보사를 허가한 약심위까지도 약사법상 약심위까지도 우회해서 인허가를 제약업계에 친화적으로 편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삼성시험까지 이외해서 제약업체의 책임하에 사실상 시판허가를 하게 해주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심지어 식약처 당국자의 인허가 책임을 사실상 면책해주는 결과가 돼서 식약처는 현재보다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인허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생각하며로 하는 정부, 특히 식약처의 책임은 대폭 완화되고 반면에 줄기세포, 유전자 치료 등의 재생의료 업계는 지금의 규제보다 훨씬 완화된 제도를 통해서 기업의 이익을 도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생명과 안전에 관한 근본적인 책임을 완화하는 채 바이오 의료 산업화를 더욱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책임지는 문재인 정부가 할 일이겠는지 묻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인 환자들과 티슈진 주주들, 코오롱 생명과학의 주주들은 현재 막대한 피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식약처의 관계자의 인허가 과정 그리고 해당 기업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부분은 사기 등 위법행위 관련된 부분 책임을 묻기 위해서 1시간 후에 11시 반에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소 및 고발을 할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수사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실체적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서 다시는 이러한 무책임하고도 반윤리적인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환자들과 함께 시민사회단체의 대표들이 11시 반에 중앙지검 앞에서 이 사태에 관한 검찰 수사를,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참고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여기 모인 시민사회단체, 건강과에 대한 인이업, 그리고 참여연대는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환자분들이 저에게 연락을 해오고 계십니다. 정부가 지금 나서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서 추후 그 환자분들에 대한 현재의 고통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모니터한 이후에 국회 지원대회와 이후 이 약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피해와 건강상의 위해 문제들에 대한 토론회를 다시 한번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때도 많은 취재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